이걸 확인 안 하면 개업식 날 개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빅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카페 오픈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동산, 점포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점포에 대한 점검 사항 7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꿨어요. 헤어스타일과 또 안경을 좀 쓰게 됐는데요. 예전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점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7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미리 점검이 되지 않으면 개업식 날 또는 개업 직후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개업 자체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지금 이 점포가 비어져 있는 점포일 가능성이 있죠. 아무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포. 그러면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나 임대인, 건물주죠. 그분을 통해서 전 임차인에 대해서 폐업 신고가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분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이 매장에서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폐업 신고를 왜 해야 되느냐? 아니요.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는 비워져 있는 점포죠.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점포인데 서류상에는 여기에 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갈 텐데 막상 세무서에 갔더니 인테리어 공사 다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전 임차인이 서류상으로는 여기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는 그 임차인을 또 찾아야 돼요. 찾아서 연락해서 폐업 신고 좀 해주세요.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겠죠. 원래는 그런 부분들은 임대인, 건물주 이분들이 확인해서 깨끗하게 서류 정리를 끝내놔야 되는데 자기들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여기 지금 사업자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폐업 신고가 잘 되어 있는 빈 점포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 임차인도 연락이 안 되고 사업자는 살아있고 그러면 직권 취소라는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개월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임대하는 이 점포에 불법 증축물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거는 정말 찾지 않으면 안 보이는 문제점이에요. 뭐냐면 큰 건물에 불법 증축, 주차장을 막았거나 옥상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더 만들었거나 불법 증축이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할처에서 그런 불법 증축을 철거를 해야지 새로운 사업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시작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이죠. 건물주랑 싸울 일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부동산, 건물주를 통해서 불법 증축은 없는지, 그래서 무난하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카페를 오픈한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 둘 중에 하나의 사업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부동산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소매점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가 자체가 안 나오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를 오픈을 하고 카페는 휴게 음식점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현장을 분명히 가보실 거예요.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수도입니다. 상수도는 수도에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을 틀어서 어느 정도의 수압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카페 같은 경우는 수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압이 너무 약하게 쫄쫄쫄쫄 떨어지는 수압밖에 안 된다 그러면 커피 머신으로 물을 보낼 때 그 수압이 받쳐주지를 못하죠. 그러면 에스프레소 맛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악의 경우는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압이 충분히 강하게 나오는지 물을 틀어봐야 돼요. 이거는 잠깐이 아니라 최소 한 2-30초 정도 틀어놓고 있어 보셔야 돼요. 특히 오래된 건물 같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수, 물이 빠져나가는 길, 이게 깨끗하게 뚫려 있는지. 이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다 좀 더 시간을 길게 잡고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 밑에
밑에까지 물이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어딘가에서 강하게 막혀 있다면, 혹시 여기 이전에 사업자가 기름기를 많이 쓰는 삼겹살 집이었는지 치킨집이었는지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은 하수가 꽉 막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를 열어서, 그러니까 수도를 틀어서 하수가 잘 빠져나가는지 그것도 30초 이상 해보셔야 돼요. 넉넉하게 한 1분 정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전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은 빈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 3kg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3kg에서 5kg 정도 기본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전기가 몇 킬로 정도 필요할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한 평에 1kg 정도 예상하시면 크게 안 벗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평 정도 되면은 한 10kg, 20평 정도 되면은 20kg. 그런데 10평에서는 조금 더 넉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평 계약할 때는 15kg 정도를 말씀드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처음에 적게 들어와 있는 건 나중에 필요한 양만큼 전기를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기본 전기가 빈 점포에 3kg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필요한 전기는 20kg예요. 그러면 몇 킬로를 더 증설해야 되죠? 17kg를 더 높이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돈만 주면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물에 들어오는 총 전기의 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세대, 오피스텔, 여러 상가들에 쓰는 전기는 이 건물에 들어가는 또 총량이 있는데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총 100kg가 들어가는데 이미 95kg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증설할 수가 있죠? 5kg밖에 더 증설 못하죠. 그런데 지금 빈 점포가 3kg예요. 그러면 5kg를 다 해봐야 8k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건물의 총 전기량이 넉넉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그거 확인 안 하셨다가 전봇대를 하나 세우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기 용량을 더 확보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은 부동산과 건물주분께서 미리 전기 용량이나 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임대하는 점포의 평수는 몇 평인가? 이게 되게 웃기죠. 아니, 내가 지금 10평 계약을 했는데 10평 계약을 하면 10평인 거지 왜 몇 평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평수는 100% 신뢰하지 마세요. 속인다 또는 못 믿는다 라기보다는 부동산에서는 계약 평수 또는 분양 평수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면적까지 합쳐서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기가 몇 평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파트에서나 필요한 거고요. 상가는 실평수가 중요하죠. 실평수를 알아야 테이블, 의자, 주방의 크기, 창고의 크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평수가 몇 평인지를 물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실평수가 몇 평인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실측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유는 10에 8은 과장을 하세요. 12평이면 14평이라 그러고 15평이면 17평이라 그래요. 부동산에서는 좀 더 메리트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테이블을 놓으려고 할 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평수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 자, 이 정도만 하면 카페 점포를 얻는데 큰 문제점은 안 생길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한 개라도 처음부터 체크가 안 되게 되면은 개업하는 순간부터 큰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